지금 다룰 주제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팩트, 거부권을 거부했답니다. 민주당 강경파가 밀어붙인 이른바 검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법, 공소기각법.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들어보시죠.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라고 해야 상대의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검찰 내에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다녀와서 별다른 숙고의 모습 없이 곧장 국무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김인정 의원님, 강경파 김용민 의원의 SNS에다가 직접 지옥에나 가라고 외쳤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요, 대통령이 자주 이용하는 X 계정까지 만들어가면서 거부권 행사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일단 보안 수사권이라는 얘기만 나왔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력 다툼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장윤기 씨 성폭행 사건이 경찰의 권력자들과 함께 어떻게 그 사건이 암장되는지를 바로 눈앞에서 목도를 했고요. 그리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단순 이렇게 폭력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보안 수사를 통해서 성폭력 피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보안 수사라는 게 왜 필요한지, 정말 나도 언젠가는 당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들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권력기관의 그런 권력 다툼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 말씀 중에서도 경찰의 독점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도대체 돌려차기 피해자 정도나 장윤기 씨 그 성폭행 피해자를 능가하는 피해가 나와야지만이 이게 바로 잡혀집니까? 그 정도 피해로는 피해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다 아는 이런 사건을 목도하고도 그대로 집행할 정도면 과연 향후에 보완이 되겠느냐,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는 눈꼽만치라도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저런 절규가 나오는 겁니다. 예. 사실 성폭행 피해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자신의 신분이 노출이 돼서 2차 가해를 당하는 것, 그리고 그 순간에서 피해 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순간에 머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정말 그런 고통의 순간을 드러내고서라도 나 같은 피해자는 없어야 된다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님, 거부권 행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정말 두렵지 않으십니까? 대통령님,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살려주세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의 간절함은 청와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만나보시죠. 이 사태는 국가폭력의 사태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피해자분들이 지금 핑퐁 수사를 받고 있고 자기는 지금 경찰에서 보안 수사를 받아야 되는지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받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갈팡질팡하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내 재판이 검찰이 없어지기 전에 끝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분들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저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보완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준비돼 있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만든 피해자 보호 조치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영교 같은 사람들은 결코 저 문제에서 피해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 문제는 모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옥문이 진짜 열린 것이다.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하고 싶답니다. 왜 피해자들이 이렇게 빌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면서요. 대통령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닿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자주 쓰는 구 트위터 X를 가입까지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만 오늘 대통령은 큰 숙고의 모습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차 교수님, 이 피해자분의 말씀은 강경파 의원들조차 한 번도 나에게 연락해 온 적 없고 유일하게 곽상원 의원만 막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을 뿐이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김진주 씨가 이야기한 그 말 중에서 저는 상당히 지금 아프게 다가왔던 단어가 국가폭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국가폭력. 예, 우리가 국가폭력이라면 과거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과거 이 독재 정권이죠. 권위주의 시대 때 국가의 공권력을 발휘해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던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떠올리는 단어잖아요. 이런 단어를 지금 우리가 민주화가 된 지 40년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들어야 되는 그 상황을 정말 참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 김진주 씨 같은 분은 직접 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그 고통에 상당히 몸부림쳤던 대표적인 희생자잖아요. 이분이 느꼈던 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의 나름대로 그나마 검사가 갖고 있었던 수사 보안권을 통해서 실체를 가려내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합당한 징벌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사법 체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울타리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진주 씨뿐만 아니라 상당한 국민들이 상당한 실망과 아울러서 저는 공포를 느끼지 않을까. 그 자체가 지금 바로 국가폭력의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자체가 충분히 제기되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국민의 그 희생과 고통,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 논리를 쫓아가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한마디로 국가폭력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앞서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잘못된 입법을 했다고 국민들이 이를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의 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좌절이 더 커지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